조상은 전생입니다. 전생. 생전이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생, 생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에 어느 부모 밑에서 누구를 만나서 살고 내 사주의 틀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범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사주가 어디쯤 있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사주학이 있어요. 2번. 자, 추명학은 명학과 명리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명리학이라고 하죠. 명리학에서도 사주학을 하고 있다. 명학은 삼명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삼명학. 이거는 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주를 기준해서 운명을 추론합니다. 책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삼명통회라는 걸 보시면 돼요. 삼명통회. 삼명통회에서 확장된 버전이 유김이에요. 유김. 그리고 명리학이 있어요. 명리학은 자평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주를 기준합니다. 다 우리 지금 일주 기준에서 보고 있죠? 그게 명리학인 거예요. 그러면은 명리학도 이렇게 3등분을 해봅니다. 자비두수, 1번 자비두수, 이거는 그 일종의 우리가 전법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법이다. 서민들이 주로 많이 쓴다 이거죠. 서민들. 누구나 다. 저 대만, 중국 가면은 이거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등급 자체는 급수는 낮은 거죠. 사주학은 이제 우리가 명리학 중에서 사주학을 하고 있는데, 사주학은 어떤 게 있어요? 고전 명리에서 보면은 적천수, 그죠? 연해자평, 자평진전, 유명하죠? 자평진전. 여기서 신사를 안 쓰죠. 자평진전은 신사를 안 써. 그죠? 한국하고 이 사주학은 한국, 일본에서 주로 추명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명리학 중에서 사주학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성평회해라는 게 있다. 성평회해, 이것은 고차원적인 건데 우리가 만나보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아주 초절정 고수들이 이제 이것을 쓴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해석도 판독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징기스칸의 책사 야율초제가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성평회해는 어떤 것이냐? 사주는 허성이다. 사주는 허성. 실성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실성은 다른 데 있다. 갑이 임으로 또는 개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잘 이걸 봐도. 저게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 하네. 여기서 끝이죠. 그러니까 거의 천재과들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접근 자료 자체를 만나는 것도 이게 어렵다. 자미도 수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전쟁으로 보면은 전쟁에서 장교들 있잖아요. 대위까지는 전투병이고 소령부터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은 여기 3번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지하 벙커에서 지휘합니다. 지휘관. 그러면 포탄 맞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아주 지휘자급이 이제 이 성평회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학은 뭐냐 하면은 중화기 부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쟁에서 중화기 부대 미사일 쏘고 포를 쏘고 그런 겁니다. 자미두수는 뭐예요? 그러면 일발장전 탕 쏘고 그죠? 소총 들고 싸운다. 소총 들고 전쟁은 소총도 필요해요. 들고 그 다음에 중화기 미사일 쏘는 것이고 지휘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접근하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리 추명학 중에서 명학이 아니고 명리학 그 중에서 사주학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주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학만 따로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사주 공부한다고 하면은 뭘 하느냐? 기운, 운을 본다. 운기. 기운의 움직임을 보는 공부를 99%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여기 99%는 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게 운기 공부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상 공부가 한 1% 정도. 물상 관련된 공부 있죠. 요게 1% 정도 돼요. 요 1%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에는 물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3% 정도 우리가 자료도 손에 좀 잡히죠 이제. 그 다음에 상론사주학이 있습니다. 상론적 사주학. 물상은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물상을 그때 1%였는데 교재는 이때 당시에 상리철학이라는 교재가 이거밖에 없다고 거의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좀 나와 있죠. 다음 상론사주학이 있는데 상론은 사람들이 쓰지 않죠. 거의. 요즘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있습니다. 상론은 어떤 거냐? 물상하고 상론은 다른 건데 사람들은 뭐 물상이나 상론이나 그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죠. 상론 접근은 어떤 거냐 하면 병과 정은 겁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극의 관계이다. 경과 신은 이것도 겁제가 아니라 극의 관계이다.
사오미에서는 수기가 강하다. 수기가 강하다. 해자 축에서는 어때요? 화기가 강하다.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갑과 병이 있다면 목생화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상론에서는 뭐냐면 화생목입니다. 화생목. 태양이 나무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맞죠? 태양이 나무 키우는 거 맞죠? 접근이 이렇습니다. 이게 상론은 상론 자료도 지금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운기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99% 근묘화실론의 확장에서 확장이 중요해요. 어떠한 논리가 하나 있죠. 그럼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1시간 이상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요 논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요 확장 버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묘화실론은 낙화론이죠. 요건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낙화 비법, 레정 비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을 하고 해서 아예 상담 기법으로 펼쳐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연법. 인연법도 상담에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상당 부분. 여기 인연이 있죠. 여기 인연. 부모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지만 인연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26세 아가씨가 배우자 이 남자와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연이 나하고 어떠한 인연인가를 묻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점밖에 칠 게 없는 거야.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공부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점쟁이라는 표현도 기분이 별로 썩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았는데 점쟁이 소리 듣는 것을 도사들은 너무 싫어하거든. 쟁이는 삼류로 취급하는 거예요.